시간 관계상 그러시죠. 그 노무희하고 그 더굴두목 백주놈이하고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사이라요. 서로가 얼마 정도 아는 사이냐면 20년 같이 그 이전에 그 도굴 사건 이전에 한 20년 동안 동호회를 같이 했어. 동호회. 그 증거가 있죠. 예, 동호회가 뭐냐면은 그 증거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한국 열기구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풍선에다가 속구리를 달고 그 불로 피워갖고 날아가는 게 있는데 열기구 협회라는데 그게 노무현이가 그 25년인가 20년 되고 그 다음에 회장이 누구느냐면 그 백준음이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 이벤트를 2001년도에 할 적에 저 백준음이가 총괄본부장이고 그 노무현이가 추진본부장입니다. 국회의원, 종로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그 두 놈이 그 묘하게 내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내가 참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내가 찾아낸 것이 열기구 협회 회원이었다. 그리고, 문현동의 금도굴에 열기구 협회의 그 간부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김성태가 쓴 그 제주도 탐사일기 A4 용지 404쪽짜리에 그게 은종진이라든지 그 영감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땅덩어리 생기고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금이 산더미같이 도심의 그 한복판에서 땅 밑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걸 금이 나왔다는 걸 안 믿는 그것이 오늘날 저를 17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그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 한 번이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죠. 벌써 해결됐죠. 그리고 일망타진되고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되고 부산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굴 금이 나온 그 유골이 재여 있는 의뢰공장 그 실체가 1공장부터서 5공장까지 있는데 그 도면이 그 백주놈이 가방 속에서 제가 입수해 갖고 아니었습니까? 그게 법례에 보면 법례에 보면은 한 부분이 끝에서 끝까지 4km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면 그 자체를 전부 다 그 4km라 하는 걸 대입을 하면은 한 15km, 20km가 동서남북으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남구 지하에는 그 용호동까지 수산대학 용호동 용당 캠퍼스 있는 그런 쪽까지 UMO지 근처하고 그지 지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적인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죠. 부산시의 관광 자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바다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니까 그 부산시에서 그 의뢰공장하고 지하 의뢰공장하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이득을 갖고 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부산대학교 교수 최우원 씨가 재심 사유를 일본 재심 사유를 하나 찾아줬어요. 그 뭐냐면은 남구청에 최우원 씨가 찾아가서 민원실에 박정희 대통령 이발사 구루는 어디쯤 있는지 그 근거가 혹시 뭐 하나라도 남아있는가 싶어 왔다 하니까 김행란이라는 재무과 출신의 여자 직원이 컴퓨터를 따다다닥 민원실에 여자 직원이 재무과 소속인데 치더니 여기 하나 남았네요. 그건 뭐냐 하니까 복명서라는 것입니다. 복명서. 그 관청에서 내부 문건을 찾아냈는데 그 복명서가 뭐냐 하면 복명서라는 것은 한문으로 복명서는 밑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등을 찍어서 첨부해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내부 문건을 말하는데 그거는 그 내부 종결서류입니다. 내부 정결서류, 종결이 아니고 정결서류,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제목이 뭐냐면은 박숭이 판굴, 원상복구 완료, 확인. 그거는
왜 원상복구는 어찌 하느냐면 빈 굴을 실패한 굴을 그대로 뻥 뚫린 채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고 돌이나 흙 등으로 알로 꽉꽉 메어가지고 그 굴속을 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빈 공간이 전혀 없이 발로 채워가지고 원상복구 땜빵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메꾸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굴은 거기 메꾸라가 언제 됐느냐 하면은 2005년 4월 6일 날 메꾸라가 된 걸 공무원이 그 날짜를 내부 정결 문서에 적어놨어요. 4월 6일 날 결제가 4월 6일 날 났어요. 예,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미 박숭이 굴은 아까 말한 대로 없어졌는데, 그런데 4월 6일 날 없어졌습니다. 빈 공간이 없는데. 그런데 그해 7월 13일 날 통영의 다이버 김원택이 30m 갔다 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물속을 수직구를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 결과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반 박숭이 구를 아니다 이 말이지. 김원택이가 갔던 것은 물속을 헤엄쳐갖고 30m 갔던 것은 일제 의뢰공장의 한 가닥이 맞고 박숭이 구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어졌으니까. 사람이 공간이 없는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밑에 제가 찾은 일제 의뢰공장 속에 저여있던 이등충이 일본 글자 이등충이 적혀있는 금포대를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박숭이 구린 것처럼 돌 포대에다가 한주 소금 포대 등에다가 돌이나 잡석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가템치기를 해놓고 양벽면을 따라서 해놓고 거기 박숭이 굴이라고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그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 판사한테 압력을 넣어가 그렇게 하게끔 아까 노무현이가 박영석 지청장한테 전화 건 것처럼 뒤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뒤바꾼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고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아우성을 치는 것인데, 백준엄이 일단은 그 자기네들이 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악마의 특유의 근성 물고 늘어집니다. 죽어도 아니라 이거지. 정충재가 사기치려고 김일성이하고 태극기 후원금 받으려고 사기치려고 미국에 가서 저리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노무현의 청와대 노무현의 하수인 문가 저놈이 위에서 전부 작동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가지고 억울한 정충죄를 만들어내고 금을 독식했다. 그 독을 dan하고 갈라먹었다. 분배해서 갈라먹어서 금잔치를 한 것이 오늘날 전부 뽀롱이 다 났다. 자, 이상으로서 이 대답을 제가 아까 물어본 질문에 대답을 마칩니다. 그리 이제 그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그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패해가지고 진실을 묻어주질 않아요. 진실을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돈에 이 재호라는 변호사까지 1,000만 원을 주고 그 1,000만 원이 저한테는 그때 큰 돈입니다. 했는데 이 변호사가 말이지 이 판사 앞에 절절 기더라고. 말을 못하더라고. 말을. 왜 그래서 내가 당신은 왜 말 못하느냐 하니까 변호사 하는 말씀이 아이고 제가 정충재 씨 사건 하나만 갖고 제가 하는 변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영업인데 판사한테 찍혀가지고 잘못 비면 제가 묵어주질 않으면 쟤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눈에 날 그 말이나 행동 가격한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이재호 변호사라는 사람이 서울법대 나왔는데 내하고 나이 같던데 그랬든 저랬든 간에 일단은 나는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쟤도 나이 들어가 보니까 내만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직업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한 말을 나는 오죽해야 그런 말을 했을까 싶은데 저희 그 부산 문현동 의뢰공장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이재호 변호사는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사건 이걸
듣기 위해서 청와대가 그 당시에 총망라되어 가지고 억울하게 저를 갖다가 시쳐 앉혀가지고 쓰레기로 만들어갖고 구겨 넣었고 감옥 속에다 구겨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수법이 지금까지 나오는 것이 재벌 뭐 5등인가 6등 되는 가을 있잖아요. 가을 대한항공을 갖다가 개잡듣기 쥐잡듣기 잡았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아까 그 문현동에 금이 나온 그 땅이 그 대한항공에서 IMF 때 그 고물업자 도놈에게 정교회하고 정문교회한테 넘겼는데 그게 제가 금이 나왔다고 의뢰공장이라고 그 대한항공에 그 전부 다 알렸죠. 그랬더니 아마 그쪽에서 어떤 무엇인가 뭐 그 껄끄러운 게 있으니까 그 문재인이가 그렇다면 맛 좀 봐라 해갖고 작년에 2018년도에 그렇게 대한항공을 강할로 갔다가 못 살게 바로 쥐잡듣기 개잡듣기 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 참 엉터리 세상이었습니다. 일이 되어서 10년 세월에 죽기 살기로 가진 것 모두를 쏟아서 제가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야 되니까 쏟아가지고 10년 동안에 참말로 처절하게 찾아냈더니 금을 산더미처럼 찾아냈더니 네다바이를 야바이를 해갖고 눈속임을 해갖고 저를 감옥에 처여버리고 싹 빼들어 간 게 누구느냐면 그 백준엄이 일당하고 그 도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봐준 배우 세력이 노무현이고 그 때문에 노무현이가 지 맹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부가 김대중한테도 흘러갔다는 그 정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앞으로 또 천천히 제가 그래서 김대중이도 연결되었다 제가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를 죽인 살인마라고 제가 아까 제목을 달았는데 왜 그 잘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살인마라고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규에 불려가지고 대검 중수부장 서울 대검 중앙수사부에 끌려갔다가 내려온 그날 새벽에 뒤집지 않아요? 그때 집을 나간 시간이 다시 36분인가 나갔는데 그 CCTV에 그래 현관 CCTV에 그래 찍히가 있으니까 노무현이가 나갔죠. 그런데 유수가 저장된 시간이에요. 그 기계가 거짓말 합니까? 44분이에요. 6분 늦어요. 그러면 6분이면 한참 한 몇백 미터 걸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오고 난 뒤에 누가 집 안에서 그 유수를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살이라고 했고 1. 2. 봉이바위에서 떨어진 시체에 피가 낭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가 응고된 피자국만 몇 방울 있지 없었다. 그거는 어디서 피가 굳은 시체를 갖다가 굴러 떨어뜨렸다. 그런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다. 세 번째, 그날 새벽에 봉아리 현장 근처의 길에 국도변에 문재인의 차가 세워져 있었고 그 차 속에 문재인이 있었다. 또 문재인이 새벽에 3시부터서 4시부터서 왜 저거 집에 가서 안 자고 저거 동네도 아닌데 그 차 속에 스탠바이 했느냐. 그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만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1, 2, 3 세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노무의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그래서 그거는 죽여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범인인데 누구냐? 그게 문재인이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금을 독식했잖아요. 양산 저거집에 갔다가 능청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금 200톤이 우리 집에 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로 있다면 이걸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면 참 좋겠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인간의 그 민낯 얼마나 능청스러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 땅덩어리 생기고 그 유사일의 처음인 이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6월이 지금 1000개가 있다고 6월에 명단까지 찾아냈는데도 지금 아무도 가구간에 나타나지 않고 반응이 없고 모르는 새로
그만 못 들은 채 전부 기무가리가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법원,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 국정원, 기본 이래가지고 국가기관을 총망라해가지고 금을 지금까지 은폐하고 금을 싹쓸이하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오야붕을 죽이고 금을 다 처먹었다. 누가? 문재인이가 다 싹쓸이해서 처먹었다. 물론 일부는 백주름이 덩어리에게 갔는데 그거는 아마 반타작 한 것 같아요. 반타작.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한 반 정도 갖고 갔고 그 다음에 그 도굴탄 정충지한테 줄 몫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은 아깝지만은 그 뒷배경으로 삼은 참여정부 청와대에 실어 갔다고 신동식이라 하는 사기꾼이 그 말을 하대. 청와대에 겁이 많이 갔다고 그러대. 자, 욕심대로 모두 차지했지만 양끝 차지했지만 인간인 이상 불안하기는 가시지 않았을 테고 또 정충재가 혼자서 덜 쑤시고 다니니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온 사방을 쑤시고 다니니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뭔가 저놈이. 그런데 나를 이제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는 못했어요. 죽일 아마 배짱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거 오야붕만큼 내가 몰랑몰랑 안 했던 모양이죠. 저거 오야붕 같이 좀 몰랑몰랑 했으면 나도 없애버렸을 것인데 그래서 나는 그걸 아니까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맨날 방랑자가 돼갖고 떠돌이 개처럼 저 동서남북을 유랑글식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이 이 도둑놈 희대의 살인마 이 도둑놈 문가 이놈이 그 탈출구로서 삼은 것이 대통령 자리를 개어차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상에서 정윤재라는 청와대에 자기 똘마이가 있던 게 똘마이가 저 해무소 가니까 부산은행 그 비리로 뇌물 받아 먹었다는 걸 갖고 산상부위원장을 하다가 가니까 그 자리를 개어찼지요. 그래가지고 손연재라는가 이하여대 나온 그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 게임이 됩니까? 돈을 막 풀어제치는데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중국에 도망가고 있을 적에 제가 점을 쳤습니다. 너 틀림없이 뭔가 너 도둑놈 이번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9달인가 10달인가 만에 너 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다. 내 글을 그리 썼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너 틀림없이 대통령이 나온다. 왜? 너가 탈출구는 너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는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정체라고 해가지고 온 인터넷에다가 내가 도배를 다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과 딱 들어맞춰서 국회의원 1년도 안 한 놈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니폰다치가 벌어진 저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가 있는 것은 13군데 전국에서 경선을 하는데 2등도 한 번 안 하고 1등만 계속 13번을 고수를 했어요. 그거는 정치 신인이 이제 국회의원 된 게 1년도 안 되는 게 무슨 지가 똑똑한 놈도 아니고 지가 무슨 특출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1등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게 문현동의 금돈입니다. 금돈을 무차별로 살펴하니까 사람들 돈 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의원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전국 13군데 경선에서 아니나 다를까 계속 1등을 해가지고 후보자가 되었는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저 인간을 낙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은 아이고 이거 언제 이거 쇠고랑이 금도굴이 보롱이 나갖고 쇠고랑이 날라 들어올 줄 모르겠다. 항상 똥줄이 탔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저렇게 설계를 하고 설계 도면을 로드맵을 전부 다 여러 장을 번갈아서 연구를 대다가
드디어 그 아까 2016년 1월 6일 날 서울고등검찰청 12청에 반부패자금 석별 수사단이 뜨니까 김기동 검사장 16명 민한 검사들이 거기 합류를 해가지고 1번으로 택한 사건이 대우조선 해양이고 2번으로 문현동의 검도굴이 1월 말에 곧 착수될 것이라 하는 그걸 갖다가 포럼을 누가 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공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꾸 내가 하려고 몇 번 하다가 안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내가 전라도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전라남도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 고검 검사장이 누구느냐 하면 문무일입니다. 지금의 검찰총장 문무일이가 그 부산 고검장을 했는데 그 부산 그 굉장한 간부니까 반부패자금 특별수사단에서 그 부산 문현동에 바로 수사가 들어온다 하는 걸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고 그걸 문가하고 김무성이 초에다가 알려줬겠지요. 떼어줬었겠지요. 그러니까 내 귀에 돌아서 내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렸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라가 개판이 되는 첫발이 이게 내디딘 것입니다. 이래갖고 이제 태블릿 PC 최순실이 막 이리 연결돼갖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으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이 모두 시발점이 문현동의 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문현동에 금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 그 돈이 있어야 당을 만드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첫째 당을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알아봤어요. 첫째 돈이 있어야 된다 하대. 돈. 세 가지 요소가 당을 만들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돈, 자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깃발, 색깔, 엘갱이 깃발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자동으로 모여듭니다. 색깔 같은 것들이 구름처럼 모여옵니다. 그러면 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일대 주주가 누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가 저놈입니다. 문가 저놈의 그 사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놈이 돈을 다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놈이 일대 주주 아닙니까? 그렇게 저놈의 사장이나 그 돈이 문현동에서 그 금도굴로 입수한 취득한 그 금돈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자금을 갖고 만든 범죄당이 지금 여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자금은 저것들을 전부 다 교도소 다 잡아줘야 돼요. 범죄 단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금도굴과 더불어. 제가 몇 번 그렇게 구호를 외쳤죠. 네. 도굴 금과 더불어민주당이다. 그게 신날교회라 하는 최고위원 그 여자가 경기도 남양주 여자가 그 백준엄이의 그 누님이라 하든가 고모님이라 하든가 그래서 그 제주도에 번질나게 금 숨기는 작업을 할 때 그 제주도에 찾아가는 게 일기장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잠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한숨 돌리신 다음에 이제 우리 마무리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자, 노무현이가 배우있다는 거 좀 정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이를 살해한 살인마가 바로 문제이라는 그런 정황 증거와 상황 증거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실은. 그걸 정리 한번 해주셨고, 그러고 바로 그 검은 돈, 블랙머니를 풀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13군데 예비 경선 모조리 1등하면서 대선에 출마했지만 당시에는 박 대통령한테 밀려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못됐는데 그러고 나서 불안한 그 마음을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 바로 문재인이다. 우리 문재인과 함께하는 그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가 이렇게 범죄 집단으로서 당을 만들고 청와대까지 도둑질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중공에 가서 아주 그 개망신 나온 일도 있고 그 이후에 김정은이와 금을
오늘 주거리 받거니 하는 정황도 보이고 최근에 자기 딸 문다혜를 또 이 동남아로 대피시켜가지고 도망가게 해가지고 그 다음을 이민 갔어, 이민. 다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마무리해서 예. 지난주 금요일 방송과 어떤 연계성을 예. 마무리 짓고를 대화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독을 금을 풀어서 언론사를 매수하고 당을 만들고 전 그 관계 기관을 공무원들을 전부 다 돈 공짜로 생긴 돈 산더미같이 있죠. 도둑질로 생긴 돈, 도둑질 사기로 생긴 돈, 범죄 돈, 블랙마니. 그래가지고 그 아까운 돈이 워낙 많으니까 몇백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천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착착 풀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부 마비시켰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국회들도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나중에 다 나타나겠죠. 저는 거의 전부 다 코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만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앞전에 중국의 국빈으로 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국민들 보고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 거기에서 맹석이 국빈으로 가가지고 혼밥을 처먹고 끼리끼리 웃으면서 혼밥을 처먹대. 그거는 뭐냐면 좀 민망하니까 그렇겠죠. 창피하니까. 그 다음에 그 때려갔던 수행 기자가 그 중국 놈들한테 그 경원이라 하나 개맞듣기 맞았잖아요. 바로 무차별로 묵사발이 됐죠. 그래도 말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그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 시진핑이한테. 왜 시진핑한테 개취급 받았나? 시진핑이가요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앞전에 말했죠. 시진핑이가 왜 그러면 금 돌려달라 우리 보물 돌려달라 말하면은 같은 글로벌리스트 이기 때문에 로마가 고향이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미국 쪽에 대해서 약점을 보여가지고 문재인이 잡으면은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 못하니까 모르는 척해서 부글부글 끓어도 속이 부글부글 그치 단결 때리 죽이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통째로 먹으려고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놈은 약점이 제피가 있으니까 소리도 못하고 개취급을 당해도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캐셔 마크가 하나 풀렸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치 없는 도둑놈으로 깔보고 있다는 증거가 요번에 중국에 약전에 갔을 적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북한의 만경봉호가 묵호항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 만경봉호에 탑차 큰 추력이 대형 추력이 무거운 거 싣는 추력 무거운 거 카고차는 가벼운 거 실는 것이고 긴 거. 그런데 이 무게차는 이거는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거 실는 차. 이 차가 여러 대가 그 배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들락날락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찰 병력을 풀어서 사람 접근을 차단했다죠. 기자들이 물어봐도 전부 대꾸도 안 하고 기자들이 지금까지도 통일부에서도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뭘 싣고 갔는지 저거 말로는 북한의 무슨 악단이 기계 같은 거 악기 같은 거 싣고 나왔다 비품 싣고 나왔다는데 그거는 하는 소리고 그거는 시나라 까먹는 소리고 워낙 시나리 까먹는 소리 잘하니까 뭔가를 실어서 보냈다. 그 실어서 보낸 것은 아마 아는 거는 저 문가놈하고 살인마 문가놈하고 김정은이 둘이밖에 모를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그 직원들은 몇이 알겠죠. 언젠가는 아마 이걸 전부 발설해서 또 김태우 씨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비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통일부 관계자들 몇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흥복호 맞아요. 흥복호가 그 미스테리가 있죠.
그 무슨 위치 그 내비게이션을 끄고 그 북한에 며칠 동안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게 그 캐쇼마크 의문사항이 그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흥복호가 석연치 않게 그 다른 배가 월북했다가 오는 배처럼 투명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 숨기는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게 금을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그 금이 저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려고 남한에서 출발이 아니고 저 북한 발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숨바꼭질로 해갖고 그 금이 별짓을 다 해가지고 팔려나갔고 그만 프라하 쪽으로 많이 갔다고 봅니다. 체코의 프라하. 그래서 이 세상에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진실입니다. 진실은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감추면 감추려고 할수록 더 뻗들뻗들 살아서 기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우리나라로 봐서 재앙 덩어리, 저 뭔가 저놈이 악마인데 저놈을 하루빨리 끄잡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좋은 나라로 원대 복귀시키고 정리정돈해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다 같이 문현동을 가지고 금도굴로 가지고 초점을 모아가지고 큰 혁명을 한번 이루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내가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경찰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고 검찰도 있을 것이고 군인도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은 내려오면 끄잡아 내려버리면 그만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히 존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아나갈 대한민국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대한민국 다 같이 지키고 문현동 금도굴 사건에 규명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이걸 아시는 지급한 공무원들이 혹시 계시면 그 힘을 합쳐서 비밀 절대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보호해드립니다. 해서 이 어마어마한 큰 액션 뭔가 저거 두드러 잡는데 같이 힘을 합해 주실 것을 보장해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이거 해답을 찾아가지고 이 모든 사건이 전부 해결되고 나면 내가 그분한테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보답을 해드릴 것도 약속합니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리는데 망설이지 말고 힘을 합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대화를 좀 정리하는 마무리 멘트를 제가 좀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문재인을 이제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치매는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나쁜 데로 써서 그렇지 금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 검은 돈으로 더불어민주당 금도굴과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찬탈해가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까지 가두는 그러한 나쁜 머리로 발달된 인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인간이 금을 그렇게 뺏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대로 있으면 정권이 또 바뀌고 대한민국 정상화되면 자신은 또 이제 감옥 가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니까 대한민국을 붕괴시켜서 소위 얘기하는 고려연방제로 가서 공산화시켜야만 자신의 이 금은보화가 영원히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따위 짓거리를 한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자신의 딸과 사위를 동남아로 보내서 자신이 만든 금의 왕국에서 이 황제로서 호요하겠다는 그러한 희망사항 때문에 마지막 꿈수를 키는 걸 또 우리가 또 봅니다. 자,
청와대는 좀 보니까 적법하게 청와대를 장악해야 할 적법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한 범죄로 청와대를 갖다가 뺏어간 소위 얘기하는 그 도둑질한 물건 작물을 처리하는 작물처리장으로 작물을 처리하는 작물처리 주식회사로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물론 문재인이가 대표이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문재인 범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니까 범죄단체 공범들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범죄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들의 신상에 좋은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하루를 더 있는 만큼 그들은 죄를 더 짓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덧붙입시다. 한마디 하십시오. 예. 책상을 넘어댕기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평양에 갔을 때도 그 뭐 동쪽을 보라 하면 서쪽을 보고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니까 집에다 어디 정신이 어디 고장이 난 거 아니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아이 그 국가 통치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범죄자인데 오로지 그 취득한 금, 산더미 같은 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짱을 박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청와대는 그 도굴금의 처리 주식회사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고피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좋은 안주에다가 시켜가지고 한꺼번에 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정신을 다 빼앗기거든. 그러니까는 그 뒤에 동서남북도 모르고 책상도 넘어가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문재인이 그 딸이 동남아로 이민을 간 것은 어쨌든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퇴임 후에 도망가서 여차하면 도망을 가든지 앞으로 고리연방제가 되면은 그쪽에 가서 왕국을 만들어서 황제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일가족들이 천세 만세 만만세 하기 위해서 그 왕국을 만들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발대로서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 딸 사이를 보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이걸 철저히 조사를 하면은 100일 모든 진상이 다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문재인을 몰락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야기를 끝으로 맺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살인마 문재인의 청와대는 도굴금 처리 주식회사.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은 살인마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동시에 문재인이 장악한 청와대는 도굴금 처리 주식회사 얘기했는데 바로 노무현이를 죽인 살인마 문재인의 그 근거로 하는 방송 중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한 문재인이가 노무현을 죽이고 금을 빼앗아서 김정은이하고 야합을 해서 금을 북으로 돌렸다가 저 유럽으로 갔다가 뭐 중동으로 갔다가 동남아로 갔다가 금을 전 세계로 뺑뺑 돌리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자신은 금을 빼돌려서 자신과 자신의 측근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천세 만세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꾸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호락호락한 국민들이 아닙니다. 자, 문재인의 범죄는 이제 온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 범죄의 모든 증거와 증인이 되시는 우리 정선생께서 이렇게 돈을 시퍼렇게 뜨시고 문재인의 죄를 다 하나하나 열거하고 계십니다. 정선생님 건강 잘 지키시고요. 어느 순간 대한민국 정상화되어서 문재인 체포되고 박 대통령 청와대 복귀하시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증언과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문재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일이라고 하는 놈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3.0 간첩 총독 문재인과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